존경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 해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하기남 인사드립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후보로만 세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말이 쉬워서 세 번이지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에서 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민과 지방이 고통받는 현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과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자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 굴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이나 챙기면서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편하게 즐기고 대접받는 변호사로서 사는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물으시겠지요. 높으신 국회의원들께서 서민 아픔을 어떻게 안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라고 하시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한나라당에 기웃거리다가 때를 잘 맞춰서 기회를 잡았으면 저도 벌써 국회의원도 되고 일신의 부귀영화도 누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출세해서 잘 사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것이고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불합리하고 부패한 사회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서 학비를 보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처지이기도 했었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보다는 공평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재벌 회장은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최고 권력자 형님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70 노구의 당대표라는 권력에 눈이 멀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조사받은 현직 국회의장은 조사 한번 받고 나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그것도 의장 공간으로 검사들이 찾아가서 겨우 말씀만 받아 적은 것 아닌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억지 핑계로 엮어서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짓던 분을 서울에 있는 검찰청까지 불러냈습니다. 결국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대한민국 정치검찰입니다. 마산 시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공정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틈만 나면 공정사회, 국격을 운운했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들은 공정사회를 말하고 국격을 운운하는 품격 있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백주대낮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던지 한번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전 2007년 대선에서 우리는 당시 한나라당의 뻔한 거짓말에 멀쩡한 두 눈을 뜨고도 속았던 것이지요. 도덕적인 흠이 좀 있으면 어때? 경제가 급하니까 나라 곳간 좀 맡겨보자는 심정으로 경제 대통령이란 분을 뽑았습니다. 그 이듬해 2008년 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게 과반을 훨씬 넘어 개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뽑았던 대통령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2012년 현재 삼성,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수도권에서 먹고 살만한 땅 부자들도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22조 원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4대강 사업으로 국내 굴지의 초대형 건설회사들은 3대가 놀고 쓰고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재산을 쌓아두었겠지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던 4대강에 놀러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고 완공 후 관광객이 와서 쓰고 먹으면 강 주변의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던가요? 쓴웃음만 날 뿐입니다. 아니면 4대강 사업하는 공사장에서 품을 팔아 생활이 나아진 분들 계신지요? 현금 22조입니다. 22조면 길거리에서 그냥 나눠줘도 22만의 가정에 1억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내년부터 4대강 사업으로 해마다 관리해야 할 기본 비용만 1,500억에 이른답니다. 재벌과 강남의 땅 부자와
초대형 건설회사에게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기업 정책과 부자 감세로 대기업과 부자들의 살림살이가 불어난다고 대한민국이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99%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살림이 펴져야 나라 살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옷가게도 식당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도 살만해지고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동네 깊숙이 있는 골목까지 돈이 전달되어야 살만해지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의 희생과 중산층 서민의 고통으로 1%만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공평한 사회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로운 세상, 좀 덜 배우고 가지지 못하고 힘이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국회의원에 3번씩 출마를 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정글과는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겠지요. 머리가 좋은 학생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성실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펼쳐서 자신과 사회에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이 역시 우리가 바라는 사람 사는 세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넓고 크게 보면 이런 인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공부도 부자 대물림, 재산도 부자 대물림, 이제 권력까지 대물림하는 시대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물림이 더 고착화되고 단단해지기 전에 우리는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반들만 아는 어려운 한문으로 된 문서로 신분을 정해놓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삶을 살아야만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재산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신분의 틀에서 살아야만 하는 시대로 겉모습만 바뀐 시대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부자와 서민, 서울과 지방, 권력자와 민초들의 양극화는 더욱 벌어지고 뚜렷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부자와 서민, 서민과 지방, 권력자와 민초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능력이 있는 누구든지 현재의 처지에 따라 그 꿈이 좌절되거나 상처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가 참다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의 기틀을 다지고 난 다음에야 동네 굴다리 만들고 무너진 하천 제방뚝 다시 쌓고 불편한 골목길을 정비하고 어두운 막다른 골목에 가로등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더 큰 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시의원과 도의원, 시장의 뒷받침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마치 국회의원이 동네 굴다리 만들고 가로등 세우는 일이 다인양 하는 것은 우선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일이지요.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가의 장래에 관해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외교, 복지, 국가 경제 등의 각 분야는 물론 20, 30년 후의 국가의 과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국회의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큰 인물을 제대로 키워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선, 4선, 5선 의원을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시의원, 시장이 지역일 다 해놓으면 임기 다 끝날 쯤에 의정보고서에 목록 정리해서 자기가 다 했다고 자하자차 늘어놓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마산은 전국 7대 도시의 정상에 있다가 추락을 거듭한 결과 경남의 20개 시군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인 20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일꾼으로서 일 잘했다고 임기 말에는 버려놓은 사업 마무리하겠다고 한 번만 더 표를 달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주었던 뒤끝이 의령, 함안, 거창, 산청, 함양의 군 지역보다 못한 경남 최하위 경제 생산력의 지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해야 합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4년 동안 활동했던 의정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지역 시의원이 했던 일 말고는 담을 것이 없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일꾼인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것입니다. 국회의원다운 일은 동네 길 닦고 가로등 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내고 지역의 차별을 철폐하고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야 하고 그런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산 같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 이런 도시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5대 미항 발전 특별법, 이런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 봄에 효도 관광 한번 시키드리는 거 좋습니다. 노래교실 운영해서 즐거운 시간 마련해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시의원님들, 시장님에게 맡기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명분 아래 저임금, 최장 근로시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바치고 정작 자신들은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으로 노후 준비도 못한 어르신들이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이 분들을 위한 편안한 노후 보장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장학금, 장학사업 참 좋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똑똑한 학생들 중에서 선택된 소수의 몇몇 학생들에게 혜택을 베풀듯이 하는 것은 교육비 때문에 아이도 못 낳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밭에 두레박으로 겨우 물 한 바가지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주장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겨우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점심 무상급식이 아니라 아침 무상급식을 거론할 정도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민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눈치나 보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계획 세우고 일할 준비를 마친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잘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제가 다 한심할 지경입니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지역의 몇몇 부자들의 참여를 끌어내서 장학금을 주는 일보다는 국가의 차원에서 교육비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공약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에 가면 임기 내에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모두에서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것이 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복지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공연 부리거나 모래 위에 집 짓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복지의 대상입니다만 특히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학생, 실업자 이런 사회적 상대적인 약자가 그 주요 대상입니다. 국가라는 상위의 주체가 약자를 배려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복지에 대한 가치관은 민주주의 뿌리인 인권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국가가 당연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와 학생들은 20, 30년 후 이 나라를 지켜갈 주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나라를 지키고 연구 개발해서 국가가 먹고 살아야 할 예비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키우고 교육시킬 책임이 당연하게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새누리당은 이러한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포퓰리즘, 즉 국민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시혜자 입장에서, 부자 입장에서, 강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번 부자가 기부하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는 정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복지와 복지국가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회의 인적, 물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벌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 책임으로 낸 세금은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걷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곳,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많은 곳에서도 곳간이 넉넉해지는 정도에 따라 무상해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10,000원 가지고 둘이서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식당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밥 먹듯이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이야 배추값이 얼마를 하든 짜장면 가격이 올랐든 말았든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바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값은 여윳돈을 놀릴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요. 먹거리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최근 6년 이래 가계 지출 비용 가운데 식료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로 엔겔 계수 또는 엔겔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1% 부자를 위한 정당과 정부란 증거이지요. MB 물가라고 해서 관리하면 더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형님과 영부인의 사촌 언니, 오빠, 친인척, 청와대 비서관, 장차관, MB 멘토라고 하는 전 방통위원장 등의 측근 비리는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도 한꺼번에 정리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답답할 뿐입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비밀로 묻히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청와대에 수천만 원의 현금까지 상납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언론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공정보도를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MBC, KBS, YTN 기자들이 파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한반도의 평화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 한 해만 해도 55회나 있었던 남북 간의 당국자 회담이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내내 16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전부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평화가 곧 돈입니다. 위기가 감지되면 주식은 폭락합니다. 투자는 거품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살았고 앞으로도 정권을 바꿔내지 못하면 남북 간의 대결 국면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국가의 운영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사는 마산이라고 나아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이 있는 지역과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경남신문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마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량은 2009년도 당시 경남 20개 시군에서 20위였습니다. 산골, 어촌의 군보다도 못한 꼴찌였답니다. 지난 20년간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화장을 고친 새누리당의 시의원,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모조리 맡겼는데 거제와 창원은 1인당 4천만 원을 넘나들고 우리 마산은 1,370만 원으로 꼴찌라네요. 20여 년 전 전국 7대 도시에서 지금은 경남에서조차도 최하위입니다. 그러고 또 맡겨달라고 합니다. 잘해보겠다고. 좋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든든한 성장 동력원도 없습니다. 도심은 낡고 인구는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구 67명당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 인구 67명도 젊고 왕성한 구매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노령화된 도시에서의 67명입니다. 마산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통합으로 인한 갈등으로 헤매고 통합의 역기능 때문에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급속한 집중화가 진행 중입니다. 블랙홀처럼 쓸만한 모든 부분이 창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통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시청사입니다. 지금까지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했던 분들은 시청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도 선거용 구호로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분들께서 하려면 선거 전에 해놨어야지. 그래야 마산 사랑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반드시 성사시켰을 것입니다. 제가 당선되는 즉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사만으로 마산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마산 해원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마산 역세권 개발과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지하상가 일대의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운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가 11개나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도적, 정치적 지원을 다해서 살만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위치한 경남은행을 우리 금융지주로부터 분리해서 도민 자본으로 인수하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섭 호계의 시민운동장 조기에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성동 교도소 이전 법조타운 건설 오래된 문제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포 신앙만도 문제입니다. 초기의 항만 물동량을 10배나 높게 가포 신항만도 문제입니다. 초기에 항만 물동량 10배나 높게 잡았죠.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개항을 한다고 해도 결국 마창대교처럼 한 해 100억대에 이르는 세금 먹는 공룡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닦아놓은 항만부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른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친환경 무공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방안,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산은 자연스레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가지게 될 것이고 환경오염 문제,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의 갈등도 해소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우리가 사는 마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이지요. 살인적인 물가에다가 한 집에 하나 필요한 주택은 수십 채 보유자가 있는가 하면 서민들은 전세 얻는 비용도 부족해서 변두리로 산 꼭대기로 내몰려서 생활비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5대 불안이라고 불리는 고용, 의료, 주거, 노후, 보육, 교육에 대한 불안은 99% 서민들 대다수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연쇄적으로 중산층을 붕괴하고 내수 경기를 침체시킵니다. 국가 경제의 바탕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기 불황의 조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중요한 축인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으면 연쇄적으로 기업이 위축되겠지요. 기업의 위축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가계에 다시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주체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경제적 모순의 해결이 서민 고통 해결의 출발점이자 근원적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접세의 비율은 2007년도 47%였던 것이 2011년도에는 52%로 늘어났습니다. 재벌회장이나 기초수급자가 같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간접과세를 줄이고 소득, 재산에 따라서 부과되는 직접세의 비중을 더 높여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대되게 해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중간 상인들의 농간을 막아낼 공급량의 적기 조절,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유통단계의 간소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보면 서민 장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택을 투기수단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세를 획기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최하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존 보장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육, 교육의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현실에 비추어 고교 무상 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급여 항목의 질을 높여서 서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기둥뿌리도 뽑아야 되는 이 암을 비롯한 중대 질병에 대해서 수요자 부담 상한 제도를 마련해야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조세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과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복지 정책의 근간으로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꼭 이뤄내서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해원구 유권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04년도 봄 33살의 신참 변호사가 정의감 하나만 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35%의 지지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 함께했던 선배님들마저 민주당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만류했지만 지지율 10%도 안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20% 정도 얻고 또 낙선했습니다. 다음 날 배낭을 챙겨서 선거 사무실을 지켰던 여러 형님들이랑 무악산에 올라가서 훌훌 털고 4년을 와신 상담했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태어나서 월포초등학교 잠시 다니고 내서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창신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마산에서 결혼해서 신혼부터 지금까지 살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석촌동에서 변호사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저와는 떨어질 수도 없고 또 떨어질 생각도 없습니다. 피를 물려준 부모와 같습니다. 내 어머니 같은 마산은 제가 어릴 때 돈과 젊은 사람이 넘쳐나던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시쳇말로 수출문 앞에 똥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2012년 마산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하도 구석의 노숙자 신세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나를 키웠던 마산, 나를 꿈꾸고 했던 마산은 이제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 도시 마산은 저를 벼랑 위에서 2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아직 저는 마산을 어루만질 만큼 가슴도 넓지 않았고 머리도 차갑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다시 절벽을 올라와서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저는 그 옛날 왕성한 생산력을 가졌던 나에게 꿈을 키워줬던 그러나 지금은 초라해진 이 어머니 마산을 이제는 안아낼 수 있는 넓고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불혹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마산을 위해 출격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출발 신호에 깃발만 올려주시면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벼랑 아래로 밀어내시면 저는 더 이상 올라올 자신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 마산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난 8년간의 투자 수익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대박입니까? 쪽박에 가깝습니다. 하기남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저는 마산의 미래입니다. 제 나이 41, 10년 뒤에도 여러분 곁을 지킬 것이고 20년 뒤에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대박 마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저 하기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저 하기남 정말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